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따스한 온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 황금빛으로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기가 남은 인생 전체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절 절약과 인내는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자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멋진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음껏 도전하고 즐기는 삶.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며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성공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 정신과 분야의 한 권이 있는 전문가가 수십 년간 6,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80대, 90대를 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위대한 전환점 60세 마음을 리셋하라. 지금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쉴 틈 없던 마음가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의무와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60대에 이러한 마음의 전환을 이룬다면 70대에는 더욱 자유로운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력을 바탕으로 80대와 9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에만 머물러 책이나 신문만 들여다볼 때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실컷 대화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어보십시오.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난 뒤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은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어떤 이들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60대가 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제2장 행복의 갈림길,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체형과 성격,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가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충만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참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고 말하며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곱씹으며 안타까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원망하며 한탄 속에 생을 마감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구나 라며 한숨 짓지만 다른 이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라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건조한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표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의 고자 대신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를 써서 행령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이 많은 사람에서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의미로 바뀌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으며 나이만 먹는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여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바로 60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3장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마음가짐.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배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7가지 마음의 계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이가 들면 이래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다섯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섯째, 정답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찾으십시오.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부터 이 7가지 계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행복한 운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4장 돈에 대한 혁명. 저축에서 향유로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시급하게 리셋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니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독립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머지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예식 한번 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너무 뒤로 미뤘구나.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만 모았을까?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돈은 통장에 잠자고 있을 때보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쓰일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납니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막대한 유산은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차라리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게 사셨지라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지갑을 여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돈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낭비는 없습니다. 돈은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써야 행복해집니다. 제5장 자녀로부터의 독립선언.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건강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종속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당당히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이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혹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냈고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야 자식이 비로소 스스로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고 훗날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느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6장 질병과의 현명한 동행.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어떻게든 정상 수치로 돌려놓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현재 내 몸 상태가 괜찮은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은 정말 통증이 심하고 괴로울 때 복용하면 됩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결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제7장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수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것. 둘째,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셋째, 자신의 개성을 억누르고 남에게 맞추며 살았던 것. 넷째, 주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다섯째, 돈 걱정만 하며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던 것. 여섯째, 의사의 말을 맹신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이 6가지 후회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남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70대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60대에 뿌려둔 취미와 관심사라는 씨앗이 70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때로는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술집 한쪽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70대 노신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유와 연륜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자의 평온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라도 아침 해를 볼 수 있다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집 앞을 산책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를 바라보며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아래를 바라보는 것, 즉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행복의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년의 기쁨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도, 가족도, 친구도 존재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70대, 그리고 이어질 80대, 90대까지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한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따스한 온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 황금빛으로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60,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기가 남은 인생 전체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절 절약과 인내는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자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멋진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음껏 도전하고 즐기는 삶.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며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성공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 정신과 분야에 한 권위 있는 전문가가 수십 년간 6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80대, 90대를 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위대한 전환점 60세 마음을 리셋하라. 지금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쉴 틈 없던 마음가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의무와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60대에 이러한 마음의 전환을 이룬다면 70대에는 더욱 자유로운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력을 바탕으로 80대와 9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에만 머물러 책이나 신문만 들여다볼 때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실컷 대화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어보십시오.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난 뒤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은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어떤 이들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60대가 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제2장 행복의 갈림길,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체형과 성격,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가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충만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참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고 말하며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곱씹으며 안타까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원망하며 한탄 속에 생을 마감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구나 라며 한숨 짓지만 다른 이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라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건조한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표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의 고-자 대신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를 써서 행령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이 많은 사람에서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의미로 바뀌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으며 나이만 먹는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여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바로 60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3장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마음가짐.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배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7가지 마음의 계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이가 들면 이래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다섯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섯째, 정답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찾으십시오.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부터 이 7가지 계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행복한 운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4장 돈에 대한 혁명. 저축에서 향유로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시급하게 리셋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니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독립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머지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예식 한번 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너무 뒤로 미뤘구나.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만 모았을까?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돈은 통장에 잠자고 있을 때보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쓰일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납니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막대한 유산은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차라리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게 사셨지라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지갑을 여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돈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낭비는 없습니다. 돈은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써야 행복해집니다. 제5장 자녀로부터의 독립선언.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건강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종속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당당히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이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혹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냈고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야 자식이 비로소 스스로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고 훗날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느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6장 질병과의 현명한 동행.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어떻게든 정상 수치로 돌려놓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현재 내 몸 상태가 괜찮은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은 정말 통증이 심하고 괴로울 때 복용하면 됩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결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제7장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수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것. 둘째,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셋째, 자신의 개성을 억누르고 남에게 맞추며 살았던 것. 넷째, 주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다섯째, 돈 걱정만 하며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던 것. 여섯째, 의사의 말을 맹신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이 6가지 후회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남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70대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60대에 뿌려둔 취미와 관심사라는 씨앗이 70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때로는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술집 한쪽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70대 노신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유와 연륜이라는 멋을 발견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자의 평온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라도 아침 해를 볼 수 있다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집 앞을 산책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를 바라보며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아래를 바라보는 것, 즉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행복의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년의 기쁨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도, 가족도, 친구도 존재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70대, 그리고 이어질 80대, 90대까지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한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따스한 온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 황금비두로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기가 남은 인생 전체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절 절약과 인내는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자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멋진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음껏 도전하고 즐기는 삶.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며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성공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 정신과 분야에 한 권이 있는 전문가가 수십 년간 6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80대, 90대를 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위대한 전환점 60세 마음을 리셋하라. 지금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쉴 틈 없던 마음가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의무와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60대에 이러한 마음의 전환을 이룬다면 70대에는 더욱 자유로운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력을 바탕으로 80대와 9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에만 머물러 책이나 신문만 들여다볼 때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실컷 대화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어보십시오.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난 뒤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은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어떤 이들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60대가 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제2장 행복의 갈림길,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체형과 성격,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가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충만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참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고 말하며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곱씹으며 안타까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원망하며 한탄 속에 생을 마감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구나라며 한숨 짓지만 다른 이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라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건조한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표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의 자 대신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를 써서 행령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이 많은 사람에서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의미로 바뀌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으며 나이만 먹는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여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바로 60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3장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마음가짐.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배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7가지 마음의 계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이가 들면 이래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다섯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섯째, 정답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찾으십시오.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부터 이 7가지 계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행복한 운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4장 돈에 대한 혁명. 저축에서 향유로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시급하게 리셋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니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독립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머지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예식 한번 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너무 뒤로 미뤘구나.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만 모았을까?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돈은 통장에 잠자고 있을 때보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쓰일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납니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막대한 유산은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차라리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게 사셨지라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지갑을 여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돈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낭비는 없습니다. 돈은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써야 행복해집니다. 제5장. 자녀로부터의 독립선언.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건강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종속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당당히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이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혹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냈고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야 자식이 비로소 스스로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고 훗날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느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6장. 질병과의 현명한 동행.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어떻게든 정상 수치로 돌려놓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현재 내 몸 상태가 괜찮은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은 정말 통증이 심하고 괴로울 때 복용하면 됩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결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제7장.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수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것. 둘째,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셋째, 자신의 개성을 억누르고 남에게 맞추며 살았던 것. 넷째, 주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다섯째, 돈 걱정만 하며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던 것. 여섯째, 의사의 말을 맹신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이 6가지 후회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남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70대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60대에 뿌려둔 취미와 관심사라는 씨앗이 70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때로는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술집 한쪽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70대 노신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유와 연륜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자의 평온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라도 아침 해를 볼 수 있다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집 앞을 산책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를 바라보며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아래를 바라보는 것, 즉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행복의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년의 기쁨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도, 가족도, 친구도 존재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70대, 그리고 이어질 80대, 90대까지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한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따스한 온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 황금빛으로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60,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기가 남은 인생 전체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절 절약과 인내는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자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멋진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음껏 도전하고 즐기는 삶.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며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성공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 정신과 분야의 한 권이 있는 전문가가 수십 년간 6,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80대, 90대를 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위대한 전환점 60세 마음을 리셋하라. 지금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쉴 틈 없던 마음가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의무와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60대에 이러한 마음의 전환을 이룬다면 70대에는 더욱 자유로운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력을 바탕으로 80대와 9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